오빠, 넌 단순히 사업에서 실패한 게 아니야. 넌 이기적이고 내 친어머니를 속인 사람이야. 도대체 인간으로서 양심이 있긴 한 거야? 너는 뭘 안다고 판단하니? 항상 완벽한 척하지만 정말 잘났다면 말로만 헐뜯지 말고 가족의 짐을 떠맡아봐. 이제 그만해라. 지훈아, 엄마가 널 키운 이유가 지금 이렇게 엄마를 배신하라고 한 게 아니야. 너는 우리 가족의 수치야. 안녕하세요. 오늘은 평범한 가족 여행이 어떻게 충격적인 비밀로 인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었는지 공유하려 합니다. 제주도의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밝혀진 아들의 숨겨진 진실, 그리고 가족 간의 치열한 갈등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다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스토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을 돌아보게 하는 작은 울림이 될 것입니다. 함께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순옥, 69세입니다. 대한민국 인천에서 살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인천이라는 도시는 제 인생의 모든 순간을 함께한 곳입니다. 저는 전라남도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지만 20살이 되던 해에 더 나은 삶을 찾아 인천으로 왔습니다. 이곳은 저의 고향 못지않게 소중한 곳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인천의 한 섬유 공장에서 근무하며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그곳에서 지금은 고인이 된 제 남편 닥동철을 만났습니다. 그는 과묵한 사람이었지만 누구보다도 따뜻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제가 23살이 되던 해 결혼하여 부평시장 근처의 작은 담을 빌려 시작한 소박한 신혼생활을 통해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5년 전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빈자리는 여전히 크지만 저는 그와 함께한 시간을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편과 함께 모은 작은 저축과 연금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가끔은 동네 어르신들과 김치를 담그거나 근처 주민센터의 독서 모임에 참여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가족은 저에게 삶의 전부입니다. 남편이 떠난 후 더욱 그러해졌습니다. 저에겐 2명의 소중한 자녀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들 지훈, 45세이고 둘째는 딸 수진, 38세입니다. 지훈은 현재 부산에서 수출입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성실하고 똑똑한 아이였고 지금도 가족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대견합니다. 하지만 그는 무척 바쁜 일상 속에서 점점 가족들과 멀어진 듯한 느낌이 듭니다. 결혼해서 2아이의 아빠가 된 지금도 업무와 책임감에 눌려 자신의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둘째인 딸 수지는 인천에서 중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항상 밝고 가족에 대한 애정이 깊습니다. 주말이면 틈틈이 저를 찾아와 안부를 묻고 곁에서 이야기를 나누곤 합니다. 결혼하지 않은 그녀는 자신의 커리어에 집중하며 독립적인 삶을 추구하는 당찬 아이입니다. 최근에 그녀가 제 70번째 생일을 맞아 가족 여행을 가자고 제안했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인천은 저의 젊음과 희망이 깃든 곳입니다. 부평시장 근처에서 시작했던 신혼생활, 북적이는 거리와 오래된 골목길, 아침마다 마주했던 따뜻한 시장 풍경은 저의 기억 속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도시가 발전하고 모습이 많이 변했지만 여전히 그 옛날의 추억이 떠오르는 장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래된 철제다리나 동네 구석구석의 소박한 풍경이 그렇습니다. 저는 요즘 주민센터에서 전통 떡 만들기 강좌에 참여하거나 흑륜사 같은 절을 방문하며 소소한 행복을 찾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는 않지만 매일 건강히 지내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지냅니다. 최근 몇 년도만 아이들이 각자의 삶에 바빠지면서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일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지구는 해외 출장으로 자주 자리를 비우고 수진도 학교와 다양한 교육 프로젝트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을 이해하지만 함께 모여 웃으며 식사하던 시간이 그리운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진이 생일 기념 가족 여행을 제안했을 때 저는 그 제안이 너무도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여행 비용이 부담되지 않을까 걱정도 들었습니다. 두 자녀가 저에게 어머니,
이건 우리의 선물이니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말했을 때 마음 한구석에 있던 부담감이 조금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저는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하는 여행을 계획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가방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여행이 단순한 휴가를 넘어 가족 간의 이해와 사람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저는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늦은 저녁, 딸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녀의 밝은 목소리가 수화기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엄마, 저희 여행 예약했어요. 다음 주에 제주도로 떠나요. 그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놀랐습니다. 내가 예약을 했다고? 생일 여행인데 내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거 아니니? 수지는 전화기 너머에서 크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이건 우리 둘이 준비한 선물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마음껏 즐기시면 돼요. 그녀의 말은 참 고마웠지만 동시에 걱정도 들었습니다. 자식들이 본인들의 삶에 이미 바쁜데 이런 큰 지출을 하게 만든 건 아닌지 마음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지훈이도 동의한 거니? 너무 무리하지는 않은 거야? 물론이에요, 엄마. 오빠랑 제가 이미 상의하고 정한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번 여행은 엄마를 위한 거니까요. 딸의 단호한 말에 저는 한숨을 내쉬며 잠시 마음의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 가끔은 아이들이 나를 위해 해주는 일을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 그렇게 생각하며 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동네 친구인 김씨 아주머니와 시장에서 장을 보며 수진의 제안을 이야기했습니다. 김씨 아주머니는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순옥 씨, 아이들이 정말 효도하네요. 요즘 젊은 사람들 바빠서 부모님 챙기기 쉽지 않은데 말이에요. 저는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효도까지는 아니고 그냥 제가 생일이라고 준비한 모양이에요. 그래도 너무 고마워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그날 오후 집에 돌아와 잠을 정리하다가 문득 제주 여행이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봤습니다. 어릴 적에 남편과 함께 갔던 제주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한라산 아래 펼쳐진 푸른 초원과 성산 일출봉에서 본 장관, 그리고 돌담길을 걸으며 들었던 바람 소리까지 모두 생생했습니다. 저는 오래된 앨범을 꺼내어 사진을 하나씩 넘겨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남편과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을 보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이번에는 당신 없이 가지만 아이들과 함께 가는 제주도도 분명 행복할 거야. 우리 가족을 지켜봐 줘요. 저녁이 되자 수진이 들고 온 과일을 함께 깎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제주도에서의 일정에 대해 설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제주도에 가면 성산일출봉 올라가고 유명한 흑돼지도 먹고 오름도 걸어볼 거예요. 그리고 우도도 가볼까요? 그래, 듣기만 해도 좋은데. 하지만 엄마는 많이 걷는 게 힘들지도 몰라. 오름은 내 오빠랑 둘이 올라가도 괜찮아. 수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우리가 천천히 걸으면서 같이 갈 거예요. 이번 여행은 엄마가 중심이니까 엄마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거예요. 그녀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엄마도 체력을 좀 키워야겠구나. 내일부터 동네 공원에서 산책이라도 해야겠어. 수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엄마. 제가 주말에 같이 걸어줄게요. 며칠 후 부산에 있는 지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여행 준비는 잘 되고 있어요?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하세요. 그래, 고맙다. 너도 바쁠 텐데 이런 걸 챙겨줘서 엄마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지훈은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엄마, 이번에는 우리 가족이 다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즐겁게 생각하세요. 저는 전화를 끊은 뒤 자식들의 배려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있는 걱정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이번 여행은 단순한 휴가 이상의 의미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제주 여행은 설렘과 기대 속에서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여행 준비로 설레는 마음이 가득했지만 아들 지훈의 행동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도 바쁜 지훈이었지만 이번에는 여행 이야기를 꺼내기만 하면 슬쩍 화제를 돌리거나 일 때문에 참여가 어렵다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수진과 함께 가족 모임 날짜를 정하려고 몇 번 전화를 했지만 회의가 있어서 못 갈 것 같아요 라거나 출장 준비로 바빠요 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더욱 이상했던 것은 지훈이 문득 가족 재산과 관련된 얘기를 꺼낸 것입니다. 엄마, 여행 가기 전에 딴 문서나 관련 서류들 한번 확인해 보세요. 혹시라도 모를 일이니까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얼떨떨했습니다. 왜 갑자기 딴 문서 이야기를 꺼내는 걸까? 우리 가족은 오랜 세월 동안 큰 재산이나 복잡한 법적 문제 없이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의심 없이 알겠다는 대답만 하고 넘어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던 중 지훈의 방에서 낮게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분명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고 평소와는 다르게 매우 긴장된 어조였습니다. 이제 더는 미룰 수 없어. 이번 여행 끝나면 모든 게 정리될 거야. 저는 깜짝 놀라 멈춰 섰습니다. 그의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지만 뭔가 중요한 일이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지훈이 직장에서 문제가 생긴 걸까? 아니면 가족에게 말 못할 무슨 일이 있는 걸까? 그러나 저는 그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훈에게 직접 물어보려다가도 혹시 괜히 아이들에게 짐이 될까 싶어 주저했습니다. 대신 제 마음속에 불안함만 커져갔습니다. 다음 날 수진이 집에 들렀을 때 저는 은근히 지훈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수진아, 오빠 요즘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겠지? 여행 이야기만 하면 말을 돌리는 것 같고 어젯밤엔 방에서 뭔가 심각하게 통화하는 소리가 들리더구나. 수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오빠는 원래 그런 스타일이에요. 항상 혼자 고민하고 가족들에게는 말 안 하잖아요. 일 때문에 바쁘겠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수진의 말에 조금 안심이 되었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찜찜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여행 끝나면 모든 게 정리될 거야 라는 지훈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여행 준비로 바쁜 준이의 지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는 의외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엄마, 혹시 요즘에 딴이나 집 관련해서 누구한테 연락 온 적 있어요? 아니, 아무도 그런 얘기 한 적 없어. 왜 그러니? 지훈은 와, 그냥요 라며 얼버무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지훈의 태도가 더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가족 여행이라는 즐거운 일을 앞두고 왜 이런 얘기를 자꾸 꺼내는 걸까? 그날 밤 저는 혼자 앉아 오래된 서류들을 꺼내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몇 장의 딴 문서와 은행 관련 서류들이 책장 안에 고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 서류들을 보며 문득 남편과 함께했던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여보, 당신이 있었다면 지훈이와 이런 문제를 상의할 수 있었을 텐데. 여행을 떠나기 전까지 지훈은 여전히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와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의 행동이 계속 신경 쓰였지만 저는 굳이 더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이 준비해준 소중한 시간을 망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지훈이 속마음을 털어놓기 전까지는 그 불안함이 계속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 수 없는 기대와 염려가 뒤섞인 마음으로 제주도에서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맑고 상쾌한 아침에 제주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 나서자마자 상쾌한 바람과 파란 하늘이 반겨주었고 딸 수진이 미리 준비한 차량으로 우리 가족은 바닷가 근처의 아름다운 리조트로 향했습니다. 리조트는 깔끔한 정원과 바다다 보이는 테라스를 갖추고 있어 도착하자마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엄마, 여기 너무 좋죠? 입안에서 저녁이면 해넘이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수진의 밝은 말에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정말 좋구나. 너희들이 이렇게 신경 써줘서 엄마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리조트에 짐을 풀고 우리는 근처 식당에서 제주도의 특산 음식을 맛보며 첫날을 보냈습니다. 신선한 고등어구이와 전복죽, 그리고 감귤로 만든 디저트를 먹으니 몸과 마음이 한층 더 가벼워졌습니다. 여행 둘째 날 아침, 수진이 추천한 해변을 산책하기로 했습니다. 파도가 잔잔히 밀려오는 소리와 모래사장에서의 발자국은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걷는 그 순간만큼은 모든 걱정을 잊고 제주도의 아름다움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산책 중 우연히 들은 대화가 제 마음을 다시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지훈이 약간 멀리 떨어진 곳에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는데 그의 목소리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네, 저희가 확인했어요. 어머니는 토지 이전에 대해 전혀 모르십니다. 이번 여행이 끝나면 모든 서류가 마무리될 겁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토지 이전이라니?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지? 머릿속은 온갖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지훈이 말한 어머니가 저를 지치는 것이 분명했고 그가 모종의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도 확실해 보였습니다. 해변에서 돌아온 후에도 저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아까부터 말씀이 없으시네요. 수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지만 저는 그저 고개를 가로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조금 피곤해서 그래. 사실 저는 수진에게도 지훈에게도 그 대화에 대해 묻지 못했습니다. 대체 지훈이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괜히 추궁하다가 가족 간의 분위기를 망칠까 두려웠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이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웃고 떠드는 와중에도 제 머릿속은 온통 지훈의 말로 가득 찼습니다. 서류, 이전, 이 모든 게 나와 관련된 일인가? 지훈은 여전히 아무 일도 없는 듯 행동했지만 그의 태도에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여행 중에도 한 번쯤은 가족과 진지하게 이야기할 기회를 가져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특히 지훈과 단둘이 대화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지훈아, 오늘 저녁에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 그냥 엄마가 너랑 이야기하고 싶은 게 좀 있어서. 지훈은 순간적으로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저녁에 시간 낼게요. 그가 어떤 말을 할지, 제가 어떤 대답을 들을지 알 수 없었지만 이번 여행이 단순히 가족의 화합이 아닌 숨겨진 진실을 마주하는 시간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가져야 해. 제주도의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가족 간에 감춰진 갈등의 그림자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드디어 지훈과 단둘이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수진에게는 잠시 쉬라고 말하고 지훈을 리조트 테라스에 불렀습니다. 제주도의 밤바람은 선선했지만 제 마음은 한층 무거웠습니다. 지훈아, 엄마가 오늘 너랑 진지하게 얘기하고 싶어서 부른 거야.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에는 약간의 긴장감이 보였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저는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며칠 전 내가 통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어. 토지 이전이니 뭐니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이니? 엄마한테 말하지 않은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지훈은 순간적으로 당황한 표정을 지었고 눈길을 피하며 망설였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흐른 뒤 그는 결국 낮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사실은 제가 엄마 땅 문서를 이용해서 돈을 빌렸어요. 그의 고백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뭐라고? 내 땅 문서를? 대체 왜 그런 거니?
저는 믿기 힘들어하며 물었고, 지훈은 조심스러운 태도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서 추가 자금이 필요했어요. 처음엔 분명히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투자한 사업이 실패했어요. 그래서 빌린 돈을 갚으려면 땀을 잊어내야 할 것 같아요.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실을 소화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믿어왔던 아들이 제 땅 문서를 몰래 사용했다니 배신감과 실망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그 순간 문을 열고 들어온 수진이 지훈의 말을 듣고 눈을 크게 뜨며 소리쳤습니다. 오빠, 어떻게 그런 일을 엄마한테 숨길 수 있어? 이렇게 큰 일을 혼자 처리하다니. 수진은 분노와 놀라움에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훈을 바라보며 이어서 말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우리를 위해 헌신하셨는데 그런 엄마를 속이다니. 정말 믿을 수 없어. 지훈은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미 자신의 실수를 깊이 깨닫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려고 했지만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내가 실수한 건 알겠어. 하지만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니? 내가 혼자 이걸 다 짊어지고 있으면서 얼마나 힘들었겠니? 지훈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엄마한테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제가 실패한 걸 알면 엄마가 실망하실까 봐 두려웠어요. 저는 그의 눈물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가 혼자서 이를 이렇게까지 키운 것에 대해 분노를 감출 수 없었습니다. 수지는 여전히 화가 나 있었습니다. 오빠, 가족이 뭔지 알아? 우리가 왜 가족인데? 이런 걸 같이 해결해야지. 혼자 이렇게 몰래 처리하면 어떡해? 엄마한테 신뢰를 깨는 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지훈은 계속해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진의 말을 잠시 멈추게 하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오빠도 잘못을 알았을 거야.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문제를 해결하는 거지. 서로 비난하는 게 아니야. 지훈, 내가 먼저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 이제부터는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하자. 가족 간의 격렬한 말다툼 속에서 저는 더 이상 이를 방치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두가 흥분해 있었고, 특히 수지는 지훈에게 더욱 거칠게 따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족 간의 갈등이 더 깊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만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수지는 말을 멈추고 저를 바라보았고 지훈은 고개를 숙인 채 멈춰 있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훈아, 엄마는 내가 실수한 것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니야. 엄마가 화가 나는 건 내가 엄마를 믿지 못하고 이런 큰일을 혼자 해결하려고 했다는 거야. 저는 그를 바라보며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우리는 가족이야. 내가 힘들면 당연히 함께 나눠야지. 왜 그렇게 어려운 걸 혼자 짊어지려고 했니? 엄마는 내가 우리를 믿어주길 바랐어. 제 말이 끝나자 지훈은 눈물을 참지 못하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저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엄마를 믿었어야 했는데 두려움에 혼자 다 짊어지려고 했어요. 이제야 제 잘못을 알겠어요. 지훈은 고개를 숙이고 떨리는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엄마, 수진아, 제발 도와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가족의 힘이 필요해요. 제가 약속할게요. 다시는 이런 일을 혼자서 처리하지 않을 거예요. 엄마와 수진이를 믿을게요. 그의 말에 수진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오빠, 솔직히 아직 화가 나요. 하지만
엄마 말이 맞아요. 가족이니까 같이 해결해야겠죠. 다음부터는 제발 이런 일은 혼자 하지 말아요. 수진의 태도는 여전히 조금은 차가웠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화해의 기운이 묻어 있었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들고 수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며 다시 한번 천천히 말했습니다. 지훈아, 수진아, 우리 가족은 함께 있을 때 가장 강하다는 걸 잊지 말자. 이제부터는 무엇이든 서로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자. 그러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지훈은 제 말을 들으며 눈물을 닦고 힘차게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약속할게요. 앞으로는 가족을 더 믿고 함께 하겠습니다. 수진도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동의해요, 엄마. 우리 모두 이번 일을 교훈으로 삼고 더 가까운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날 밤 우리는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며 문제를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지훈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듣고 나니 해결할 방법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수진은 구체적인 도움 방안을 논의했고 지훈도 더 이상 숨기지 않고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제주도의 밤하늘은 여전히 맑았고 리조트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는 잔잔하게 일렁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단순한 가족 여행을 넘어 진정한 화해와 성장을 경험한 순간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조용히 창가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그래, 가족이란 서로 믿고 함께 나아가는 거야. 우리 가족은 더 강해질 거야. 새로운 다짐과 함께 저는 제주도에서의 다음 날을 기대하며 마음을 편안히 가라앉혔습니다. 제주도 여행은 처음 계획했던 즐겁고 완벽한 가족 여행은 아니었지만 우리 가족에게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여행을 통해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묵혀왔던 갈등을 드러내고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여행은 우리에게 가족 간의 신뢰와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인천으로 돌아온 후 저는 마음속에서 결심한 것을 실천에 옮기기로 했습니다. 지훈의 실수를 용서하고 그가 변화하려는 의지를 믿기로 했지만 동시에 제다다진 권리와 자산을 더 확실히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동네의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젊은 변호사가 제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는 친절하게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박순옥 어르신, 가족 간의 신뢰는 중요하지만 자산 문제는 명확하게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르신의 땅과 재산은 현재 상태에서 어떻게 보고할 수 있을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와의 대화를 통해 저는 현재 땅 문서의 상태와 가족 간의 재산 분배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필요한 모든 서류와 절차를 설명하며 향후 재산 문제로 인한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대비책을 마련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며 저는 속이 한결 편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필요한 조치를 취했으니 가족과의 관계도 더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겠지. 집으로 돌아온 후 지훈은 자주 저를 찾아와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려 노력했습니다. 그는 이번 일을 계기로 자신의 행동과 선택을 깊이 반성했다고 했습니다. 엄마, 제가 정말 어리석었어요. 앞으로는 엄마와 수진이에게 항상 상의하고 무엇보다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지훈은 회사 문제를 더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해 회계사를 새로 고용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항상 가족의 의견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도 지훈을 돕기 위해 시간을 내어 그와 자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정말 지훈이 이번 일을 교훈으로 삼아 변화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진과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녀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 여행이 힘들긴 했지만 오히려 우리 가족이 더 단단해진 것 같아요. 오빠도 많이 변한 것 같고요. 물론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저도 이제 오빠를 믿어보려고요.
그녀의 말을 들으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모두 실수도 하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 중요한 건 그런 순간에도 서로를 이해하고 붙잡아주는 거야. 그게 가족이니까. 그날 밤, 저는 혼자 앉아 여행의 순간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비록 예상치 못한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것이 우리 가족에게 더 나은 관계를 위한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 후로도 우리의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일상 속에서 때로는 잦은 갈등이 생기기도 했지만 우리는 이번 경험을 통해 가족 간의 대화와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지훈이 진정으로 변화했는지는 아직 판단하기 이릅니다. 하지만 그의 노력이 진심이라면,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믿고 의지한다면 앞으로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우리는 가족이야. 사랑과 이해만 있다면 어떤 일이든 함께 헤쳐나갈 수 있어. 이렇게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며 한층 더 단단해진 가족으로서 우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